안녕하십니까. 레슨몬TV의 뱃사부 배진환입니다. 지난 트렌드 분석 영상 1부는 다 보고 오신 거죠? 제가 여러분 공부용으로 올려드리는 영상은 한번 보고 끝내지 마시고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서 내용을 완전히 본인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지난 시간에는 OLED에 대한 소개와 OLED 산업의 확장성까지 소개를 해드렸고요. 오늘은 3번 밸류체인 소개와 4번 관련 기업 소개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OLED 산업 밸류체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밸류체인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 연관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방산업과 후방산업은 전체 생산 흐름에서 산업의 앞뒤에 위치한 업종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제품의 소재를 주로 만드는 업종을 후방산업, 최종 소비자가 주로 접하는 업종을 전방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OLED에 있어서도 실제 우리가 제품으로 접하게 되는 TV나 노트북, 스마트폰이 전방산업에 해당되고 자세히 공부를 해야 알 수 있는 소재나 부품, 장비 등이 후방산업에 해당됩니다. 전문가들이 방송에서 소부장 하고 얘기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 소부장 관련 기업이 후방산업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밸류체인 관련 기업을 소개하기 전에 최근 전자신문에서 본 기사입니다. OLED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 즉 줄여서 DDI라고 하는데 이 DDI가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OLED DDI 기술을 보유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 메가나칩이 지난 3월 중국계 사모펀드와 매각 계약서를 체결하면서 기술 유출 우려가 제기되고 국가 핵심 산업인 OLED 디스플레이를 구동하는 DDI 기술 역시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정부에서는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해외 인수합병을 추진할 때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합니다. OLED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면 그냥 넘길 수 있는 기사 내용이지만 이제 OLED에 대해 공부를 했으니까 이런 기사 내용도 한 번쯤 눈여겨보시고요. 자, 이제 밸류체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어로 된 약자로 적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시라고 간단하게 부연 설명도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OLED 유기소재 관련 기업입니다. 유기물질이라는 건 금속에 비해 원하는 대로 물성을 조절할 수 있고 금속이 아니기 때문에 휘거나 말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진 물질로 OLED 패널을 만들 때 핵심이 되는 재료로 마진율이 높은 편입니다. 비유하자면 제과점에 밀가루를 제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당 기업으로는 덕산 네오로스, 미국의 UDC, 즉 유니버설 디스플레이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DDI 관련 기업이고 앞서 신문기사에서 소개한 OLED 디스플레이 드라이브 IC를 줄여서 DDI라고 했죠. 쉽게 말해 디스플레이 구동 칩입니다. 칩이기 때문에 면적 싸움은 아니고 출하량이 중요하겠죠. 해당 기업으로는 실리콘웍스, 대만 기업 노바텍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실리콘웍스는 지난 7월 상장 사명이 LX 세미콘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PI 관련 기업인데요. PI는 폴리이미드라는 화학물질의 약자로 석유화학 원료로 만들어지는 물질 중 지구상에서 내연성이 가장 좋은 물질이라고 합니다. PI는 필름 형태도 있고 PI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PI 형태가 아닌 액상 형태의 소재인 PI 바낫이라는 형태도 있습니다. 필름 형태는 면적이 넓어지면 기본적으로 매출이 올라가고 수익성도 올라가겠죠. 해당 기업으로는 PI 첨단 소재, 대만 기업인 타이마이드, 일본 기업인 카네타가 있고 참고로 PI 첨단 소재는 지난 8월 9일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했습니다. 네 번째는 CCL 관련 기업인데요. CCL은 최대한 설명 쉽게 드리자면 컴퓨터 뜯어보면 나오는 초록색 회로판 보신 적 있으시죠? 그 인쇄 회로 기판인 PCB 양면에 동박을 붙인 것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어를 다 기억하려면 머리 아프니까 C가 구리, 코퍼의 약자입니다. 그렇게만 기억하십시오. 해당 기업으로는 이녹스 첨단 소재, 대만의 타이플렉스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비 관련 기업입니다. 디스플레이는 산업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물류 자동화 설비와 핵심 공정 장비를 공급하는 FSA부터 여러 업체들이 있습니다. 밸류체인별로 하나씩 다 소개하자면 사실 1시간 이상 설명해도 모자란데요. 오늘은 짧은 시간 안에 OLED라는 분야에는 이런 연관 산업이 있구나 하고 기본적인 설명만 해드릴 테니까
본인이 관심 있는 밸류 체인에 대해서는 더 깊게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앞서 살펴본 밸류 체인별 기업 중에 OLED 산업의 비중이 큰 우량 기업으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디스플레이 제조, OLED 유기 소재, PI 필름, 장비 분야까지 순차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OLED 관련 기업 소개인데요.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트렌드 분석을 위해 자료 조사를 시작해서 업로드하기 전까지 보통 1,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제가 지난번 8월 12일 날 연합인포맥스 라이브 방송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OLED 관련 기업이 자료를 준비하는 2주 사이에 많이 올라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도 OLED 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공부를 해두시고 영상을 보고 이 종목 바로 매수하시라 하는 건 아니니까 이 점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조정을 주고 눌림목이 오거나 싸지면은 사시면은 더 좋겠죠. 첫 번째는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다 아시죠? LCD 및 OLED 등의 기술을 활용한 디스플레이 관련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디스플레이 단위 사업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OLED TV 사업 부문이 LG 디스플레이의 주력 사업 부문인데요. 하이투자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계절적 성수기인 하반기에 진입하면서 실적 개선세는 더욱 가팔라질 것이라고 전망되고 주요 부품 공급 부족 사태로 인한 LCD TV 패널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으며 이 LCD TV 패널 가격 상승세가 지속된다는 것은 OLED TV 패널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4분기에는 OLED TV 부분에 분기 흑자 전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또 하반기 아이폰 신제품 출시 효과로 손익 개선폭이 뚜렷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실적 추이도 보시면 OLED TV와 OLED 모바일 부분 모두 꾸준히 늘어날 전망입니다. 적자했던 OLED TV 사업이 대형 OLED TV 수요 증가에 힘입어 OLED TV 패널의 출하량이 증가하고 영업이익 또한 흑자로 돌아서는 꾸준한 성장이 예상됩니다. 다만 LG 디스플레이가 충분히 수익성 부문에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과거에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사인 BOE를 필두로 중국의 정부 지원을 받는 중국 패널 업체들이 LCD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을 밀어낸 것처럼 OLED 산업에서도 중국과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 같은 완성품 업체보다는 중국과 한국 OLED 패널 기업에 소재를 공급하는 회사들이 주가 측면에서 더 좋을 수 있지 않을까 자연스럽게 유추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최근 2차전지 소재주들도 많이 올랐죠. LG 디스플레이 일봉 차트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계속 박스권에서 머물고 있고요. 박스권을 지금 하향 이탈하려고는 하고 있네요. 이렇게 박스권에서 있고 지금 약간 하향 추세 속에 있고 오히려 깨어지면 여기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겠네요. 여기까지도 17,500원까지도 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7,000원 정도, 한 여기 17,500원 정도. 요까지도 염두에 두시고 더 싸게 사보시면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자리는 요 자리, 두 번째 자리는 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봉 차트고요. 다음은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도 이거 좀 위험하네. 차트상으로는 3산 이렇게 산에서 이걸 깨면 위험한 차트입니다. 빨리 회복하지 않으면 여기까지 밀릴 수 있겠네요. 17,000원. 다음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는 괜찮네요. 그래도 월봉 차트를 보면 수세선이 이렇게 채널형으로 보고 채널형에서 중간쯤에서 지금 자리 잡는 과정으로 보면 됩니다. 여기 보면 강력한 매물벽이 이렇게 있으니까 잘 못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지지 라인이니까 여기는 잘 깨기 쉽지 않은 자리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요 눌림목 자리에서 잘 사시면 괜찮겠네요. 월봉상으로 보면 그렇게 안 올랐네요.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과정이라고 보이지네요. 일봉, 주봉을 보면 좀 위험해 보이는데 월봉상으로 보니까 눌림목 시 매수해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차트는 차트니까 참고만 하십시오. 다음은 덕산 네오록스입니다. 덕산 네오록스는 대표적인 OLED 소재 공급 기업으로 올해 2분기 실적은 매출액 433억 원,
영업이익이 102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에 부합했습니다. 덕산대 오록스는 삼성 디스플레이에 납품하는 핵심 밴드 기업으로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부분에 호조가 예상되는 만큼 덕산대 오록스의 실적도 동조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반기에는 아이폰과 갤럭시의 폴더블 폰 출시 효과,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라인 양산 가동, BOE 등 중국 패널 업체들의 OLED 생산 확대 등의 영향으로 더욱 가파른 상승세가 예상됩니다. 분기별 실적 추이도 보시면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덕산대 오록스는 삼성과 중국의 두 곳에 모두 공급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 점이 매우 긍정적으로 보이고 매출 성장도 안정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우와, 차트는 일봉상 차트는 어마하네요. 일단은 너무 이격도가 많이 벌어졌으니까 지금은 뭐 어쨌든 사기는 좋은 자리는 아닙니다. 너무 많이 올랐죠.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은 부담스러운 자리긴 하네요. 일봉상은. 그리고 주봉상으로 한번 볼까요? 주봉상으로도 너무 많이 벌어져서 일단은 사기는 부담스러운 자리긴 합니다. 여기 박스권을 돌파를 하고 가고는 있는데 저는 이 자리는 차트상으로는 못 사겠습니다. 월봉상으로 한번 볼까요? 야, 월봉상으로도 이렇게 참 이 회사를 참 미리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 자리가 참 어떻게 보면 공격 포인트였는데 아쉽네요. 이 자리. 어쨌든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은 제가 추천드리기는 애매합니다. 너무 많이 올라서. 회사는 좋지만. 다음은 솔룩스 첨단 소재입니다. 솔룩스 첨단 소재는 옛 두산 솔루스 2차전지 소재와 OLED 소재 사업을 겸비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성장성이 좋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에서 혹시나 2차전지와 OLED의 모멘텀 둘 다를 가져가고 싶은 투자자는 투자를 고려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하반기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으로는 전 사업 부분의 가파른 실적 개선세와 전지박 2공장에 대한 신규 수주 확보 가능성 및 삼성 디스플레이 OLED 소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과 마지막으로 최근 LG 디스플레이 향으로도 소재 공급이 되면서 중장기적인 실적 성장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 증가를 추이를 보시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부분별로 보시면 전지박 부분 증가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게 보이기도 합니다. 차트를 한번 볼까요? 와, 얘도 많이 올랐네요. 일봉상에 보면 여기 박스권을 탈피를 하고 그만큼 올랐으니까 지금은 또 사기는 부담스러운 자리네요. 부담스러운 자리고 일단 추세선도 고점에서 걸리고 다음 이격도도 벌어지고 좀 기다려 볼 만하네요. 주봉상도 보면 추세선은 고점에 부딪혀 있고 지금도 부담스러운 자리긴 하네요. 주봉상도 좀 조정 주면은 한번 진입해 봐야 되겠네요. 조정 준다면 이 자리가 오늘 와야 되겠네요. 다음은 월봉입니다. 월봉도 어쨌든 이걸 뚫어서 신고가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만큼 업황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신고가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현재는 월봉상으로는 위에 뭐 고점이 갈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기는 부담스러운 자리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음은 PI 첨단 소재입니다. PI 첨단 소재는 필름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PI 필름 글로벌 1위 제조업체로 5G, 전기차, OLED의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OLED 쪽에 들어가는 사업 분야는 방열 시트와 COF 사업인데요. COF는 칩 온 필름의 약자로 반도체 칩을 얇은 필름 형태인 인쇄회로 기판에 장착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소형 모바일 및 중대형 TV 디스플레이 패널이 신호 역할을 하는데 LCD에서 OLED로 디스플레이 패널이 변화되면서 높은 해상도의 지원을 위해 COF의 적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강제징용 문제로 한일 간 긴장감이 고조된 이후 일본 정부의 소재 수출 규제로 한동안 떠들썩했던 뉴스 기억하시나요? 그 이후 소재 국산화에 노력한 결과 1년여 만에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전기 제품의 OLED 침투율이 높아짐에 따라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적 추정치를 보시면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연간으로는 2019년 이후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휴대폰 내부에 이 소재가 어떤 부분에 들어가는지 그림을 통해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와, 이것도 많이 올랐네. 우리가 참 소재 연구할 때가 이게 올라가기 전인데 이게 너무 올라서 지금은 못 사겠습니다. 차트가 추세선을, 이거는 일단은 추세선을 완전히 이탈했네요. 오르긴 올랐으나 이렇게 눌림목 자리가 올 때 한번 공략해 볼 만하고 지금은 자리는 무섭습니다. 어쨌든 업황이 좋아지니까 차트가 너무 좋네요. 다시 주봉으로 볼까요? 우와, 주봉도 너무 좋아지고 거래가 너무 또 늘어난 걸 봐서는 조금 불안한 면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올라가기 전에 조사를 해서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지금은 조금 늦었습니다. 월봉상으로는 와우, 전고점을 뚫었네요. 뚫어서 요번에 뚫었으니까 이 눌림목시 한번 매수를 해볼 만하네요. 이야, 대단합니다. 요거는 눌림목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SFA입니다. SFA는 디스플레이, 반도체 2차전지 물류 장비 업체로 쉽게 생각하면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디스플레이, 반도체, 2차전지 회사들이 증설을 할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입니다. 지난해 삼성 디스플레이의 생산시설 구축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코로나의 영향으로 계속 지연되고 있었는데 올해부터 투자 계획이 가시화될 전망으로 디스플레이 장비 부분에 신규 수주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장 수주 모멘텀도 양호해서 올해 디스플레이 부문 신규 수주는 대략 8천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며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반도체, 2차전지 부문의 성장도 두드러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SFA는 AI를 접목한 스마트 OHS로 미국 시장에도 진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OHS는 오버헤드 셔틀의 줄임말로 상부 공간을 활용한 고속 수평 반송 설비라는 건데요. 독자적인 AI 솔루션 자체 개발을 통해 자동화 장비 성능의 고도화를 적용 중이라고 합니다. 실적 추이를 보시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조금씩은 증가하고 있고요. 기업 자체만 보면 폭발적으로 상승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OLED 산업이 성장하고 증가하는 수요에 맞춰 생산 라인을 증설할 때 디스플레이 장비주들도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OLED 밸류 체인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개인적으로 장비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다른 기업도 스스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요거는 메리트 있어 보이네요. OLED는 요거 2차 전지까지도 있으니까 요거는 차트상 아주 좋아 보이네요. 자리가 이런 자리에서 사면은 좋아 보입니다. 일봉상은 좋아 보이고 주봉상도 바닥이고 주봉상도 바닥이고 월봉상도 아직은 얘는 고점을 못 뚫었으니까 들어가 볼 만한 자리네요. 월봉상도. 일단은 차트상으로는 SFA가 일단 진입하기는 싼 자리로 보여집니다. 이상 OLED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간중간 어려운 용어도 나오고 OLED 산업의 전체 밸류 체인을 소개하다 보니까 내용도 길어졌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한 분야씩 공부하면서 이러한 지식들을 본인 것으로 만드셔야 실력이 쌓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수익도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마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성투하십시오. 감사합니다.